오늘 겨울 외투 꺼내 입으신 분들 많으셨죠?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아침 기온이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도 초겨울 추위가 이어졌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경의선 숲길공원. 맑은 가을 하늘이 무색하게 거리의 시민들은 온통 겨울옷 차림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꺼내 입고 두툼한 목도리도 둘렀습니다. 다른 날들은 조금 목도리 안 하거나 좀 경량 패딩만 입어도 그냥 참을 수 있겠다 이 정도였는데 진짜 오늘은 딱 일어나자마자부터 좀 찬 공기가 집에도 있고 해서 목도리를 안 하면은 안 되겠다. 어제는 그냥 자켓 하나 입고 나왔는데 오늘은 뭐 목도리에 코트에 난리 났죠. 갑자기 놀래가지고 아침에 운동도 못 갔어요. 털이 달린 모자와 장갑은 물론이고 일회용 손난로도 등장했습니다. 손이 지금 제일 체감이 많이 돼요. 빨개지고 터가지고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온도가 떨어지는 게 천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확 떨어져서.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1.6도.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심 곳곳에도 날카로운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5도나 낮았습니다. 오늘 아침 인천과 대전도 영하권의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6.7도, 전주가 5.9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밑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의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체감 기온은 더욱 낮은 상황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서울과 수원은 아침 기온이 영하 3도, 춘천은 영하 5도로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 새벽 사이 제주도 산지 일부에는 최대 3cm 정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에도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보이다가 수요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황이죠. 오늘 민주노총뿐 아니라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서울 도심으로 나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란봉투법을 즉각 시행하라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손구민 기자입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도심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 추산 5만 명.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말라! 노조법 2, 3조 즉각 공포하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요구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용산 전쟁기념관과 중구 고용노동청 방향으로 나뉘어 행진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한국노총은 여의도 일대에 집결했습니다. 주최 측 추산 6만 명이 모였습니다. 한국노총도 한 목소리로 노란봉투법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보수정부 대통령, 그 누구 하나 노동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 없고.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던 경찰은 오늘 경찰력 9천 명을 배치했는데 집회 참가자들과 우려했던 충돌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에선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곳곳에서 벌어진 집회로 오늘 서울 도심에선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18만 명) 1조 1,400억 원.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임금체불 피해 규모입니다. 단 9개월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월급은 한 달치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청년들은 더욱 그럴 텐데요. 임금체불로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을 차주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총 1,300 정도. 2,2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700만 원 정도. 나이도, 금액도 제각각인 7명의 청년은 한 직장에 다녔습니다. 모두 몇 달치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하면 1억 1,200만 원입니다. 첫 직장이고 그런데 이제 입사하자마자 한 3, 4개월 만에 또 월급이 밀려버리니까.
이들이 일했던 직장은 공유 주방업체인 키친엑스. 키친엑스는 2019년 설립되었으며 대한민국 제1호 배달용 공유 주방 규제 샌드박스를 받은 회사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공유기업, 스타트업. 내세운 간판은 화려했고 청년 구직자들이 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장 속도도 빠르고 22년 안에 매장을 20개 오픈한다고까지도 얘기를 들어서 비전을 갖고 입사를 했는데 매장 수는 계속 늘어갔지만 투자 유치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처음엔 며칠씩 밀리던 월급이 2022년 11월부터는 아예 끊겼습니다. 매장이 총 8개가 있었는데 3개를 정리하면 월급을 줄 수 있다.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믿은 거죠. 한 달 월급으로 한 달을 먹고 사는 청년들에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매장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교통비를 빌려서 출퇴근했습니다. 체불 액수가 늘어날수록 일을 할 수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혹시 나가면 바로 밀린 월급을 처리해 줄 거냐고 물어봤을 때 그건 어려울 것 같다. 다만 다니고 있으면은 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퇴사를 못했습니다. 저는. 6개월치 월급이 밀린 2023년 5월 키친엑스 모든 매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한 임금체불 피해자만 30명. 취재진은 본점으로 등록된 경기도 부천의 한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6층에 혹시 키친엑스라는 업체 혹시 보신 적 있어요? 키친엑스는 처음 듣는데 이 건물에서 못 봤는데 6층은 특히 없고요. 이 업체는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없어요. 여기 아예 돌질 안 했다니까. 주소는 여기를 맞는 거잖아요. 진짜 사기 치는 것 같은데 이게 사기 업체인데 이게. 임금체불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고 사장은 휴대전화까지 없앤 채 잠적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아예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아예 연락 두절로. 그래서 사실은 포기한 상태여서. 청년들이 고통을 겪는 동안 정부는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의 임금이 체불되면 학자금 대출 상환이나 주거비 등의 직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자칫 신용불량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속은 아직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취업 대신 창업을 택했습니다. 또 이렇게 급여를 못 받는 일이 생길까 얼마나 탄탄한 회사인가 그거부터 들여보게 되더라고요. 월급을 못 받을까 봐, 중대재해사고를 당할까 봐, 과로사에 내몰릴까 봐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도 나몰라라 하고 중소기업 대표도 나몰라라 하는 이거에서 근로자만 피해받는 상황인데 당연히 저라도 안 갈 것 같아요.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데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시간에서도 그렇고. 키친엑스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 30건 가운데 송치된 사건은 3건.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현재 2건입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입주까지 겨우 3주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구청의 준공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기반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아파트 내부에도 부실 시공의 흔적들이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파트 입구부터 건축 자재들이 널려 있고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주말인데도 공사 장비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6,700세대, 3.3제곱미터당 호가 1억 원에 달하는 강남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는 불과 3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곳곳이 아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요. 보시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는 길인데도 보행로가 아직 미완성 상태입니다. 지난달 24일, MBC가 촬영한 공사 현장. 20일 가까이 지난 오늘도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 결국 강남구청은 준공인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부대시설과 기반시설 등 공사가 계획대로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우수관로 공사는 70%밖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승강기 안전필증, 허가기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돼 있고 우수관도 안 돼 있고 기반시설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외부뿐 아니라 아파트 내부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2주일 전 사전 점검 당시 촬영된 사진들. 벽과 바닥 사이에 빈틈이 보이고 벽에 붙인 대리석은 틈이 벌어진 채 모서리가 부서져 있습니다.
아예 시공이 덜 된 부분도 많습니다. 원목마루라고 하는데 노란 페인트를 칠한 것처럼 원목 무늬가 전혀 없는 그런 것이 깔려 있고 창호는 열고 닫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구청도 입주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입주 예정자들에게 입주 예정일 연기 등을 사전 고지해달라고 요구한 상황. 입주가 될지 안 될지도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라 저도 좀 늦춰야 되는 건지 전세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난리예요. 시공사와 조합 측은 예정대로 이달 안에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 입주 예정자들은 제때 제대로 된 집에 입주할 수 있을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1대1 만남이 1년 만에 성사됐습니다. 오는 15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 양국의 경제수장이 먼저 만났는데 교역을 할 때 서로를 배제하고 분리하는 디커플링은 이제 멈추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껏 견제와 제재를 이어온 양국의 관계가 앞으로 긴장 국면을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먼저 만난 양국의 경제수장.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허리평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미국은 중국과 경제가 분리되는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seek to decouple our economy from China's. This would be damaging to both the U.S. and China and destabilizing for the world. 양측은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고 건강한 경제 관계를 목표로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옐런 장관은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를 지적하고 중국 기업이 러시아 방위 산업을 지원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허리펑 총리도 미국의 중국 기업 규제와 수출 통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응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我们北京会晤之后还不到4个月时间我们再次见面就共同关心的问题呢再进行深入交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오는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의에서 열립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 문제 등 대부분의 갈등 현안이 다뤄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올해 초 정찰 풍선 사태로 단절됐던 중국과의 군사 대화 복원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 최고위직인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군대 간의 군사소통을 재개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라면서 중국 연합참모부 참모장에게 군사대화 재개를 바란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성사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측의 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올 구체적 합의가 나올지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